주말간 들려온 소식이 있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필요한 몇 가지 품목들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원문이 되는 산케이 신문의 보도 내용을 정리해보면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운용 정책을 수정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 등 총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우선 해당 내용은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이 산케이 신문이 주장하는 이번 규제의 배경은 바로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배경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 강제징용과 관련한 최근의 히스토리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10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일본의 한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이 강제징용과 관련한 배상 판결을 내린 첫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후 해당 판결에 대한 일본 의원단의 국회 항의 방문,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같은 정치적 움직임들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이 신일 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가 진행되고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이어졌죠. 그러자 일본에서는 전략물자 수출 제한 등의 내용을 골조로 하는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어서 3월에는 일본 관방장관까지 나서서 경제 보복을 거론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이 의원단 방문, 회담 제안 등 다양한 외교적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계속해 거절하였고, 지난 6월 19일 다시 한일 양국이 힘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 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을 전달하였으나 이건 역시 일본에 거절당하였죠. 이후 G20 회담에서의 한일 정상회담마저 무산이 되면서 사실상 한국 측의 외교적 제스처는 모두 일본에 의해 거절당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번 조치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등장한 해석들을 정리해보고 경계해야 하는 몇 가지 오류들을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번 수출 규제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에 꼭 필요한 3가지 품목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 확보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한 원문의 내용은 수출 규제입니다. 이것을 당장에 수출 금지가 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해서는 곤란하겠죠. 우선 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1900년대 중반 수출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가이드라인들이 조금씩 정립되어 오다 1987년 일본 기업이 소비에트 연방으로 장비를 판매한 사건을 계기로 이 수출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이 수출 품목이 국가의 핵심 기술인가, 반대로 이 구매자들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건별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동맹을 비롯한 일본의 우호국들을 백색 국가로 분류하고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면제해 주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전까지는 바로 이 백색 국가로 분류되어 복잡한 절차 없이 수출 절차가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인해 이 면제 혜택이 없이 오늘 거론되는 이 새 품목을 수입하는 데 있어 기존에 있었던 절차들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정말 산케이 신문의 보도대로 일본의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수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수출 규제에 언급되는 이 3가지 품목들, 산케이의 원문 내용 그대로라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기 때문에 만약에 규제가 엄격해질 경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영향력에 대해 심하게 과대평가하는 해석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화웨이 제재와 병치시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ARM의 아키텍처 라이선스, 자일링스와 브로드컴의 핵심 부품들과 이번 일본의 조치에서 언급된 다음 3 품목들을 동일 선상에 놓고 해설을 하면 안 되겠죠. 전자가 화웨이라는 이 스마트폰과 통신산업을 주로 전개하는 기업의 활동을 완벽히 정지시킬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후자는 공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품목들 중 하나이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미 시장 내에 다른 선택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이미 이 시장에 계속해 뛰어들며 하나씩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새로운 M&A 혹은 R&D 투자 비용 증가, 영업이익의 감소 정도의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재까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하면서는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오늘 영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와 같은 우려들은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소식을 전한 기사 중 아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한 기사를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목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기사는 원문 내용을 요약해 전달하는 것을 넘어 원문의 내용을 넘어서는 주장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영향이 있을 것이라던 본문의 내용은 심각한 타격이라는 단어로 대치되고, 다음과 같은 주장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거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 등장하죠.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조차도 매우 단정적인 표현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글쎄요, 반도체 업계의 관계자들 중 두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것도 새 품목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현재 기사문의 내용들을 통해 감히 짐작해 보건대 과연 이런 사람을 찾아 실제로 인터뷰를 했을지에 대한 부분도 의심이 갑니다. 기사의 레토릭처럼 최악의 경우에 말이죠. 물론 진실은 기사를 작성한 본인만이 알겠지만 일본 정부의 발표도 우리 측의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공식 발표들이 나온 후에도 7월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까지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좀 더 기다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정적인 표현, 지나친 해석 모두 경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LG 디스플레이의 10.5세대 OLED 양산 관련 내용을 정리하다 이번 소식을 듣고 급하게 에피소드를 만들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인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 중국 제조 2025, 그 이후에 미중 무역 갈등, 화웨이 제재로 이어지는 시간들을 업계에서 하나둘씩 이겨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사들이 등장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산케이의 보도 내용 중에 나온 이 시장의 점유율 때문일 텐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시장 점유율은 이 안드로이드나 ARM 아키텍처처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시장 내의 기업들이 구태여 이 현재의 거래선들, 이 일본 기업들과의 거래 관계를 깰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산케이 신문의 보도 내용처럼 앞으로 일본에서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실제로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면 시장은 이 복점 구조를 깨야 할 더욱 명확한 이유를 찾게 된 셈이죠. 그동안은 거래선과의 관계나 수율, 가격 등의 이유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진행되어 오던 산업 구조에 대한 체질 개선에 대한 부분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박차를 가야겠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이 단어들을 내세워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오늘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